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틀 연속 쉬어갔습니다. 만약에 연말 랠리가 현실화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럴 때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표정을 좀 달리했고요. 새로 고개를 든 게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쉼없이 달려가던 뉴욕 증시의 랠리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0.2에서 3% 안팎의 하락으로 일제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선물 시장에서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금 가격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은 빠지고 금 가격,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올라가는 트렌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이 되는 건데요. 어제 올라왔던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금 가격 상승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이 금 매입을 재개했다. 그 이유는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즉 탈달러화를 위한 노력인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미국의 제재나 환율 변동에 따른 노출도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측에 띄워놓은 이 그래프는 금 선물 가격의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 상승하면서 온스당 2,718달러 선 현재 구간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5주 만의 최고가 수준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업종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2% 가까운 상승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이쪽에 위치한 부동산 그리고 기술주가 1% 이상 빠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나머지 업종들은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슈 혹은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알파벳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열어볼까요, 뉴스? 이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런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4년에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능을 구현해내는 것은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구글은 일단 내년에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가들은 이게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5년에서 30년대 후반까지 점진적인 상용화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가 5%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 무게의 종목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다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시세를 냈던 종목이 바로 최근 양자 테마 안에서 좀 핫했던 리게티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50%대까지 폭등세를 기록했고요. 현재 YTD 기준 수익률은 570%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들고 왔는데 양자 컴퓨팅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다음으로 떠오르는 테마다. 나는 지금 RGTI를 매수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아직은 10억 달러대에 불과하지만 큰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현재 팩트셋에 따르면 리게티 컴퓨팅의 최대 기관 투자자로 블랙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4.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히트맵을 열어서요. 그 밖의 종목 소식들도 체크를 해봅니다. 오늘 기술 섹터에서 가장 크게 빠졌던 종목은 오라클인데요. 7%의 급락이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 해당하는데 그동안 AI에 따른 수요가 정말 강력하다. 회사에서 몇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매출이 YOY 기준으로 9%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 증가 폭이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매출과 EPS 더블 미스를 기록하자 주가는 7%대에 밀려났고요.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3.2%의 강세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2025년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목표가는 기존의 $310에서 $400로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주가가 $402 선까지 가리키고 있죠. 3년 내 최고가이자 52주 신고가, 거기다가 역대 최고가에도 점점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던 반면에 반도체 테마의 분위기는 나빴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 여기에 더해서 어제 나왔던 이 TSMC의 매출이 조금 실망스러웠죠.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TSMC의 가장 큰 고객사로는 엔비디아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했던 중국 관련주들, 하루 만에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ETF죠. iShares MSCI 차이나 ETF가 오늘장에서 4.5% 급락을 하면서 $50 선을 바로 반납하는 움직임.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오라클 외에도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이 2개 더 있었는데요. C3AI와 몽고DB가 되겠습니다. 먼저 C3AI,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손실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요.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신규 협력 소식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등 반응을 보였으나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가? 발목을 잡는 것은 수익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29%나 뛰었는데 손실 폭은 살짝 줄어든 데 그쳤다 보니까 이거 언제 흑자 전환하나, 이런 우려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C3AI는 주가가 1.1% 하락한 $41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몽고DB 역시도 실적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60%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혹시 너무 과매수 된 것은 아닌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자리하는 상황.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17% 가까이 하락한 $290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래스카 항공인데요.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지금 항공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함께 $10억 자사주 매입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13.3%의 급등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까지 확인해 봅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 약국에 대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고전을 했던 종목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사모펀드 사이카모어가 인수 혹은 인수를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폭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체크해 보시죠. 17.1% 급등한 $10.4 선에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11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AI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월 대비 매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공개가 되면서 TSMC 측의 자신감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AI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11월 매출이 3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10월, 11월 합산 매출은 31.4% 증가했고 현재 분기 매출은 36.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월 대비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TSMC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충격이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AI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내려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좀 함께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TSMC는 AI 붐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꼽히고 있죠.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TSMC의 기술력 그리고 그 위상이 전반적인 빅테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최근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매출을 공개하기 이전에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생산에 결함이 있다라는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 이내 젠슨 황 CEO가 지금 우리가 블랙웰 칩의 생산 차질 문제는 TSMC와 손잡고 잘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면서 TSMC의 기술력, 지금 위상이 상당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가 있죠. 사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글로벌 시장 내 가격 결정력은 계속해서 키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1위 자리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독주 체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AI 수요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부분과 함께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AI 시장 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 그리고 대만 그 2위를 뒤쫓고 있는 게 그 2위 자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사실상 1위다, 2위다라고는 하지만 그 경쟁력의 격차가 좀 상당히 커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시총 측면에서도 대만과 한국의 시총 격차가 1조 달러 이상 벌어진 상황이고요.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도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영향에는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창업자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간밤에는 매출 공개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루머 가운데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의 수율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삼성전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확인된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HBM3E 지금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지 공급이 가능할지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물음표도 던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격차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 빅테크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도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간밤에는 이번에 마이크론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게 되었는지 지금 보조금 지급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약 9조 원의 보조금 지급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마이크론과 이 같은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 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번 보조금을 확정한 겁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25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고 버지니아주 시설 확장과 현대와이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지급에 조금 더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2.0 시기에 출범을 하게 될 정부 효율부 수장인 비벡 라바스도 최근에 보조금 재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정말 보조금 철폐는 피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보조금 상황,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예비 보조금 체결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인텔과 TSMC가 보조금을 확정 지은 거고요. 이 마이크로칩은 보조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측에서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그 또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중단을 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또 중심은 이 마이크로칩에게 예산되었던 할당되었던 예산이 그러면 재할당될까 다른 기업에게 넘어갈까 그 부분도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약대로 예정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획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약 45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장기간 좀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간 타격으로는 만약에 지금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기업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도 상당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 문제가 먼저 해결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고 주가 또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구글의 기술 개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최신 양자칩 윌로를 발표하고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윌로는 랜덤 회로 샘플링 벤치마크에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중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꼽히는 프론티어에 주문했을 때 약 14년이 걸리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5분 이내에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또 한 번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면서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류를 많이 줄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 기술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승부수를 던진 구글이 이 양자 컴퓨팅 기술 전반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엄청난 범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빅테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 시장 내에서는 AI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양자 컴퓨팅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지난해 시장이 8억 달러 정도, 8억 6천만 달러 정도 시장의 규모가 되었었는데 올해 이 11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이러한 기세라면 2031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내에서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